주문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상님 준비되시는 대로 발표 시작해 주세요. 네, 오늘 제가 발표할 책은 퀀터티브 트레이딩이라는 책하고 알고리즘믹 트레이딩이라는 책 두 권인데, 이건 이제 어니스트 피찬 교수님이자 이제 CEO 분이 쓰신 책입니다. 저희 다음 교재가 이제 머신러닝 트레이딩인데, 그 전에 이제 냈던 두 권의 책을 리뷰하려고 합니다. 자, 이 교수님의 양력을 이제 잠깐 보시면은 되게 재밌는 게, 처음에는 이제 IBM에서 일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금융회사로 이직을 하셔가지고 아마 여기쯤인가까지를 이제 계속 이제 퀀트 리서치하고 자산 운용하고 하시다가, 이분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막 복잡한 모델을 만들고 했는데 계속 손실만 나셨대요. 그 큰 펀드 같은 거 운용하셨는데도 계속 손실만 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이거 안 되겠다 도저히, 이거는 내 길이 아니거나 아니면 내 능력이 부족한 것 같다 그러고 여기서 그만두셔요. 그 다음에 자기 자본으로 한 6년인가 동안 이제 연구하시고 백테스팅 하시고 진짜 이렇게 돌려보시면서 6년 동안 실력을 갈고 닦으신 다음에 이제 다시 트레이닝으로 복귀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지금 이제 트레이닝하는 회사 CEO시고 파운더시고 자기 자본을 더불어서 이제 다른 사람 것도 같이 운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낸 책이 이 세 권인데요. 첫 번째 책은 이제 퀀터티브 트레이딩이라고,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 퀀터티브 트레이딩 하기 위해 인프라를 구성하고 어떤 모듈들이 필요하고 어떤 기능들이 필요하고 기초적인 이제 인프라 같은 걸 설명해 놓은 책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인프라가 갖춰졌다는 가정하에 어떤 알고리즘으로 트레이딩 해야 수익이 날 수 있는지, 기본적인 이 정도의 알고리즘을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소개해 주신 책이고, 세 번째 책은 이제 저희가 다음에 공부할 책이라서 저는 아직 이거는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첫 책은 이제 퀀터티브 트레이딩 책인데, 여기 이제 이 링크를 가시면은 이 책에 대한 이제 매트랩 코드와 파이썬 코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젠테이션을 보시면은 여기 줄이 서지는 거 보실 수 있는데, 사실 이게 비번이 걸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비번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번을 쳐갖고 들어가시면은 이제 소스하고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원래 책 안에 이렇게 패스워드 넣어놓으셨는데 이거 여기 밖으로 공유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 책의 구성은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첫 번째 챕터로는 이제 퀀티티브 트레이딩이란 무엇인가, 누가 하고 왜 하는가에 대해 설명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트레이딩 아이디어들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다음으로는 이 얻은 트레이딩 아이디어를 가지고 백테스팅하고 사업을 구성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운용하면서 리스크 관리하고, 이건 뭐 자기가 쓰고 싶은 거 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트레이딩을 할 수 있을까, 심리적인 부분 이런 걸 이제 써놓으셨습니다. 이 책의 구성을 보면은 이제 처음 알고리즘 트레이딩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보기 되게 좋게 써놨는데, 딱 인프라를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거를 순서대로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어떤 사람이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일단 전략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전략을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 써주셨고, 그 다음 챕터로는 이 찾은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데이터를 얻고 백테스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백테스팅 결과가 얼마나 믿을만한지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써주셨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세팅업 더 비즈니스라고 했는데, 이건 사실 약간 저희하고 상관없을 수도 있는 얘기인데, 개인으로서 트레이딩을 할 건지 아니면은 트레이딩 룸에 가서 트레이딩을 할 건지, 그거에 대한 장단점이 여기 써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만든 알고리즘을 어떻게 자동화시키고 트레이딩을 할 것인지 써져 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트레이딩에서 어떻게 리스크를 관리하고 배팅을 할 것인지에 대해 써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PDF로 제가 올려놨으니까 잔디방에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이제 저희처럼 이제 트레이딩을 직접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약간 좀 쉬운 책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혹시 이제 저희 인프라 같은 걸 만드시면서 내가 빠진 부분이 있나? 약간 긴가민가 하실 때는 이 책을 이렇게 보면서 아, 이 부분이 약간 빠졌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이제 리마인드 시키는 그런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처음 알고리즘 트레이딩에 입문하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 이 책을 이제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쉽게 한글 책이 없어서 약간 영어를 좀 할 줄 아는 친구한테 추천해 줘야 돼요. 그래서 챕터 1은 이제 퀀터티브 트레이딩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했는데 이건 뭐 기본적인 거니까 넘어갈게요. 뭐 이렇게 컴퓨터 프로그램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 장점이 뭐 이제 규모를 쉽게 키울 수 있다. 뭐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는다. 마케팅이 필요하지 않는다.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상품을 팔거나 뭐 옷 팔거나 그런 사업에 대해 비해서 알고리즘 트레이딩의 장점에 대해 써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써져 있는데 보면은 뭐 책이나 뉴스페이퍼, 매거진, 미디어 웹사이트, 논문 등등등에서 이제 얻을 수 있고 이분이 이제 트레이딩 블로그를 본인이 직접 운영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너가 이제 트레이딩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블로그에 써서 공개를 하는 게 훨씬 더 너한테 득이 될 거다라고 이제 써놓으셨어요. 왜냐하면은 너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공개하면은 사람들이 또 이제 피드백도 주고 자기가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을 때 너한테 이렇게 문의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걸 이제 보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얻을 수 있다고 하시고 또 이제 러프한 트레이딩 아이디어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 트레이딩 아이디어를 가지고 약간 이제 뭐 진입 시점을 바꾼다든지 타임프레임을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전략을 짬뽕한다든지 이런 이제 트릭들이 훨씬 더 중요하지 그냥 뭐 변동성 돌파 전략, 뭐 모멘텀 전략 이런 플레인 버전은 사실 별로 가치가 없기 때문에 너가 그냥 블로그에 공유하는 게 훨씬 더 너한테 이득이 된다. 고소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너가 올려놓은 아이디어가 뭔가 문제가 있는 아이디어였다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 아이디어를 이제 백테스팅 해보고 테스팅 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버그들도 이제 사람들이 코멘트를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엄청 좋다. 그러면서 이제 트레이딩 블로그를 한번 해봐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건 이분이 어디서 보통 아이디어들을 얻는지 써놓으신 테이블인데 좀 이제 책이 좀 옛날 책이기 때문에 사실 별로 지금 활성화되지 않은 곳도 몇 군데 있긴 한데 이분의 블로그가 제일 유용하겠죠? 전략들 공개 놓는다고 하니까. 그다음에 뭐 저가 주로 보는 건 뭐 시킨 알파 뭐 이런 데 많이 보고 뭐 이런 데도 좀 보고 한 번씩 들어가 보셔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데이터가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어떤 스트래티지가 너한테 맞는지에 대해 설명해 놓은 건데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사실 언어의 제약이 뭐 거의 없으셔가지고 여기 이제 엑셀로 프로그래밍을 할 거냐 컴퓨터 언어로 프로그래밍 할 거냐 그러니까 진짜 초보자들 대상으로 이제 설명해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뭐 해당 사항이 없고 뭐 백테스팅을 꼭 해봐라. 그다음에 이제 너가 만약에 데이터를 가지고 왔을 때 데이터를 체킹하면 좋은 방법 중에 이 마지막 게 조금 유용한데 이제 너가 가진 데이터들의 뭐 프라이스라든지 이런 걸 평균을 낸 다음에 4표준 편차 안에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꼭 체크해 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4표준 편차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뭔가 데이터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한번 매뉴얼로 체크를 해봐라 라고 이제 팁이 써져 있습니다. 뭐 데이터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거는 뭐 서바이벌식 바이어스, 뭐 살아남은 애들만 남는 문제, 그다음에 배당이나
또 분할돼가지고 감자, 증자 같은 거 됐는지 체크하는 거. 이 정도예요. 그 다음에 백테스팅을 해야 할 때 피해야 될 이제 위험 요소들은 첫 번째로 look ahead bias. 가끔씩 이제 알고리즘 만들다 보면은 딱 집중해서 하다 보면은 가끔씩 앞에 데이터를 땡겨서 오는 코딩을 해놓은 경우가 이제 가끔 있잖아요. 이런 거 이제 조심해야 된다고 하시고, 그다음에 데이터 스누핑 바이어스. 주로 변수 같은 걸 엄청 많이 했을 때 과최적화되는 걸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과최적화되는 이유는 주식 데이터는 이제 인디펜트 IID 같은 거 이제 적기 때문이고, 자기가 해보니까 파라미터가 5개도 사실 많긴 한데 5개를 넘어가면은 이제 거의 오버 옵티마이즈 된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적게 사용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하는 백테스팅은 어떻게 이제 제거를 해도 무조건 이 오버 옵티마이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감안하고 써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떤 전략을 백테스팅할 때 최소 얼마 정도 기간을 백테스팅 해야 하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너가 만약 1일로 테스트하면은 뭐 1년을 테스트하고 1일 전략이면 1년, 뭐 1분 전략이면은 뭐 4시간 정도가 되겠죠? 그 정도는 이제 최소로 진짜 테스트를 해봐야 될 데이터 사이즈는 이만큼이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웃 오브 샘플 테스팅 이것도 해보고, 센시티비티 애널리시스도 해보려고 하는데, 이건 이제 예를 들어 파라미터가 하나 있다고 할 때, 예를 들어 파라미터 값이 3일 때 엄청 수익이 많이 나는 전략이에요. 그럼 2랑 4로 바꿨을 때도 이제 어느 정도는 수익이 나야 되는데, 3이었을 때는 뭐 100% 수익이 났는데 2로 바꾸니까 뭐 마이너스 50%가 나. 그러면 이건 데이터 스누핑 바이어스이기 때문에 그런 모델은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고려해야 될 게 거래 비용 같은 거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러프한 전략을 만든 다음에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최적화하면서 연구를 할 수 있냐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파라미터를 바꾸면은 트레인 셋에 대해 바꾼 효과가 테스트 셋에도 영향을 똑같이 이제 거의 줘야 된다. 이건 당연한 말이고, 그다음에 전략을 바꿀 때는 어떤 유니버스를 이제 구성할 텐데 특정 종목들을 빼보거나 특정 그룹을 빼보면서 테스트를 해보면은 더 좋은 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하고, 만약에 이제 랜덤하게 이렇게 전략을 바꾸지 말고 뭔가 이제 이론적이거나 펀더멘털한 이코노믹한 지식을 가지고 바꿔보는 게 뭔가 이렇게 오버 옵티마이즈도 줄이고 랜덤하게 바꾸는 것도 줄인다고 합니다. 아까 말했던 이제 직접 운용을 할 거냐 아니면 프랍 트레이더처럼 운용을 할 거냐에 대해 비교를 해놨습니다. 프랍 트레이더의 장점은 뭐 레버리지를 많이 사용할 수 있다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비교해 놓은 건데 프랍 트레이딩하고 직접 트레이딩하는 거하고 그냥 한번 심심하실 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구조 중에 그 네. 프락에서는 피기백 리스크라는 게 있던데 저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략을 어쨌든 보잖아요. 프랍 트레이더들이 기관이 자기 전략을 그래서 베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피지컬 인프라스트럭처 이런 거 이제 최소적으로 해야 된다. 뭐 AWS 쓰면 다 해결되는 문제죠. 그리고 트랜잭션 코스트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관들은 5달러 이하의 주식을 매도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런 거 이제 엄청 스프레드 크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됐고,
그 다음에 어떤 종목에 얼만큼의 이제 돈을 투여해야 될지 최대 금액을 결정할 때 이 종목의 하루 거래량의 1%를 넘지 않아야 이제 슬리피지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Scale the size of your order-based market capitalization of stock. 이거는 이제 시가총액을 가지고 시가총액이 많은 종목은 돈을 많이 투여하고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은 덜 투여하고 이걸 말하는 건데 넌 리니어하게 비례해서 가야 된다고 합니다. 시가총액이 이제 뭐 1조, 1000조, 100조 이렇게 로그 스케일로 돼 있잖아요. 로그 해야지 리니어로. 그래서 만약에 그냥 리니어하게 시가총액 베이스로 금액을 투여하게 되면은 작은 종목들은 그냥 다 0으로 세팅이 돼버리고 큰 종목만 이제 다 99% 투여가 돼버리기 때문에 캐피탈라이징에 로그 씌워가지고 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좀 트랜잭션 코스트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주문을 잘게 나눠가지고 해봐라고 하시는데 어차피 이것도 슬리피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너가 개인이라면 그냥 해라고 하십니다. 이건 이제 기관들이나 하는 거지 너 정도는 할 필요 없다. 그다음에 이제 페이퍼 트레이딩 직접 알고리즘을 만들고 이제 가상으로 돌려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제 트레이디와 페이퍼 트레이딩을 동시에 돌리면서 이제 프로핏 앤 러스가 똑같이 나오는지를 계속 확인한 다음에 똑같이 나오지 않으면 뭔가 버그가 있는 거거나 아니면은 생각지도 못한 트랜잭션 코스트가 있거나 슬리피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해가지고 한 달 동안 해보고 괜찮으면 이제 실제 금액에 실제 전략에 돈을 많이 투입해서 돌리라고 합니다. 오늘 테스팅 느낌이죠. 네. 만약에 만든 전략이 이제 기대하고 다르게 가는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버그가 있거나 뭐 많은 트레이더를 똑같은 전략 쓰면 이제 안 되겠죠. 그다음 마켓 임팩트, 그다음에 과체적화, 그다음에 이거 리즘 시프트. 이제 마켓 상황이 변하는 거죠. 이런 거 이제 발생하면은 앞에서 엄청 잘 먹혔던 전략이 이제 더 이상 먹히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분 설명해 놓은 게 미국에서는 이제 호가 단위 변경 한 번 있었죠. 그거 때문에 이제 마켓 메이킹 하던 애들이 거의 다 이제 수익을 못 내면서 알고리즘들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알고리즘을 백테스팅 했던 결과가 엄청 달라졌다고 하고 한국에서는 뭐 있었을까요? 기억나는 게 없는데. 상한가가 15%에서 30%. 아 맞아요. 그것도 엄청 좋았어요. 상한가 변하는 거. 또 미국 또 하나 업팅 룰 그것도 이제 보유하지 않고 공매 그 가격 이상으로 매도 못하는 거 그런 것도 이제 영향을 미치고. 여기 이제 어떻게 하면은 리스크를 관리할 건지. 지금 이제 캘리 베팅으로 투자를 하라고 하시는데 캘리 베팅은 요런 이제 자본 증가율을 그리면서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캘리 베팅이 이제 가우시안 과정을 가지고 이제 보통 그리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최적 베팅 자리이긴 한데 이렇게 투자하면 이제 파산하겠죠? 왜냐면은 백테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우시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대로 투자하면은 이제 생각지도 못한 크라이시스 때 파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프 캘리로 하는 게 그나마 좀 안전하다고 하시고 이 하프 캘리로 해도 뭐 어떤 전략들은 그 미국 금융위기 때 뭐 마이너스 80% 되고 막 이런 전략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프 캘리도 약간 보수적으로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그 캘리 공식이 유용할 경우가 최대 사람이 쓸 수 있는 레버리지를 이제 뜻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레버리지를 많이 투입하고 싶어도 절대로 이 캘리 공식으로 인해서 토출된 이 레버리지보다는 절대 많이 투입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론적으로 맥시멈하게 레버리지 된 값이고 추천하는 곳은 여기고 좀 더 보수적이면 이제 밑으로 하는 게 안전할 거다라고 합니다. 정말 레버리지한 맞죠? 그것도 켈리가 말하는 거죠. 가끔 10배 넘게 나오게 해줬어요. 네. 그래서 이제 리스크 매니저하기 위해 항목들이 나와 있는데 켈리 공식을 쓰면 이제 계속 리밸런싱을 해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 그 포트폴리오 값이 감소를 하면은 내가 들어가 있는 포지션도 감소를 해야 되잖아요. 켈리 공식으로 베팅을 한다고 하면은. 그래서 계속 이제 리밸런싱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레버리지 결정하는 거는 하프 켈리와 worst historical loss의 이제 미니멈 이걸 버티는 걸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에 레버리지를 써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리스크는 모델 리스크, 모델이 잘못됐을 때 소프트웨어 리스크 그다음에 물리적이나 자연재해 같은 거 얼마 전에 뭐 일본 거래소 꺾고 막 그랬죠. 이런 거 이제 말하는 그럼 여기는 이제 저자분이 쓰고 싶은 거 그냥 다 써놨는데 민 리버팅하고 모멘텀 스트레티지 어떤 게 더 좋을까? 주식은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랜덤 워킹이기 때문에 민 리버팅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모멘텀은 이제 인포메이션이 슬로우 디퓨전이기 때문에 제너레이트 된다. 뭐 이 정도 써주셨고 그다음에 리즘 스위칭은 이런 모델을 쓰면은 좀 그래 디텍팅 할 수 있을 것 같다. 써주셨습니다. 책 보시면 나와 있는데 잘 맞는지 모르겠어요. 좀 이제 사람들이 백테스팅하는 결과가 인터넷에 있는데 옛날 모델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스테이셔너리하고 코인테그레이션은 이런 걸로 이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대충 설명이 돼 있고 뒤에 이제 알고리즘믹 트레이딩 책에 요거에 대해 이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투자할 수 있는 것 중에 이제 팩터 모델, PBR, PER 같은 거 조합해서 만드는 모델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뭐 나쁘지 않다고 써주셨습니다. 저걸 돈을 좀 보셨나 봐요. 머신 트레이딩에서도 이 장에서 또 팩트 모델을 아 그래요?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계속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유효한 게 있나 봐요. 네, 세 번째가 중요해요. 이걸 쓰면은 엄청난 드로우다운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왜냐하면은 이게 결국 사람들의 컨센서스거든요. PBR이 중요한 시점이 있고 뭐 IT 버블 때는 뭐 얼마 전이니까 PBR, 뭐 드림 레이시오 막 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PDR이라고 요즘에 그런 게 있어요. 있어요. 미는 용어인데. 그러니까 어떤 특정 상황 시점에 따라서 어떤 팩터가 중요한지는 계속 바뀐대요. 그래서 이 팩터가 바뀌는 시점에 드로우다운이 엄청 발생한대요. 그러니까 잘 보고 있다가 현명하게 잘 바꾸라고 하십니다. 이것도 리즘 시프트죠. 결국. 팩터를 계속 분기마다 한 번씩 다시 테스트해서 다시 올리고 다시 올리고. 네, 최근 걸로 이제 제일 최적화된 걸로 해가지고 돌려야 되겠죠. 큐랩인가? 회사 있잖아요. 회사 블로그 보면 저 팩터 모델에 대한 글이 제일 많더라고요. 저도 팩터 모델을 좀 주고 그다음에 엑시 스트래티지는 가는 거죠. 타임으로 이제 끊는 거나 뭐 하루 보유, 일주일 보유 이런 걸로 끊거나 아니면 스타물러스 같은 거 하거나 전략에 이제 시그널 받아서 들어가거나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밑에 내용도 뒤에 책에 나와 있어서 여기서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즈널 트레이딩 스트래티지스 이거 이제 3월 효과, 뭐 12월 효과 막 이런 거 주식에 많잖아요. 이런 게 이제 과거에는 엄청 많았는데 주식에서는 이제 거의 다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하지 말라고 하고 그나마 나와 있는 게 이제 이런 내추럴 가스나 가솔린 같은 이제 선물에서 아직도 이제 시즈널 스트래티지스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라는 책이 써져 있을 때 시점이겠죠. 일단.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쨌든 수요가 많아지잖아요. 뭐 아, 천연가 쓰면 겨울에 뭐 수요 많아지고 여름에 수요 많아지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농산물도 뭐 특정 시점에 있고 그런 게 이제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해볼 만하다. 근데 이제 너무 데이터가 적기 때문에 과체적화될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전략은 진짜 과체적화 뭐 할 수가 없겠죠. 그다음에 네, 이코노미 센스가 있는지를 꼭 확인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전략을 만들었는데 하이 레버리지와 하이 베타 포트폴리오 전략 중에 로우 베타 전략이 있을 거고 하이 베타 전략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샤프 레이시가 높은 전략 중에 로우 베타 전략을 써라. 왜냐하면 이건 이제 레버리지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좋다고 합니다. 컨클루전을 써왔는데 결론 일결하기보다 그냥 이분이 이러면 좋다라고 써주셨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트레이딩 하면은 자유다, 행복하다. 그다음에 헤지 펀드들이 트레이딩 하지 못하는 이제 조금 리퀴디티 적은 종목들을 트레이딩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득이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책은 그렇게 이제 대략적으로 끝냈고 두 번째 책은 여기 가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파이썬이랑 메틀 코드가 있고 여기 밑에 이제 트랙을 보시면 여기도 비밀번호 있습니다. 이 책은 이런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1장은 앞에 책하고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의 볼 게 없고 이분이 주로 트레이딩 하시는 전략은 민 리버전이에요. 그래서 민 리버전은 되게 이제 상세하고 상세하고 되게 전문적으로 써놨는데 모멘텀 스트래티지는 그냥 줄 모멘텀만 써놨어요. 그래서 별로 읽을 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백테스팅하고 오토메이트 익스큐션 하는 걸 설명드릴 텐데 백테스팅을 한 결과가 얼마나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값인지 테스트를 하기 위해 하이포테시스 테스팅을 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전 책에서도 이제 비슷한 내용이 나왔었죠. 크리티컬 밸류 테스트 한 다음에 이 값이 이제 얼마 이상 넘겨야 의미 있는 값이다. 이걸 테스트하는 건데 세 가지 방법으로 크리티컬 밸류 하이포테시스 테스팅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가정을 하고 요 밑에 표인데 적어도 이 샤프 레이쇼를 넘겨야 이제 p-밸류가 이 정도 값이고 샤프 레이쇼가 이 정도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것보다 적은 샤프 레이쇼를 가진 전략들은 이제 통계적으로 별로 의미가 없는 전략일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몬테카를로 메소드로 이제 히스토리컬 프라이스를 이제 제너레이트 한 다음에 거기다 이제 자기 전략을 돌려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전략이 내가 시뮬레이션 된 프라이스의 수익률보다 내 전략이 더 이제 수익을 나는 경우가 많다면은 이제 의미 있는 값이겠죠. 이것도 이제 크리티컬 밸류, p-밸류 해가지고 하면 되고 세 번째 게 좀 특이한데 이거는 이제 히스토리컬 프라이스를 제너레이트 하는 게 아니라 내 전략이 만약에 엔트리 들어가는 곳하고 나오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랑 같은 숫자와 같은 보유 기간을 가진 트레이딩을 이제 시뮬레이트 하는 거예요. 원숭이 닭 던져갖고 투자하듯이 얘도 그냥 이제 랜덤하게 닷을 던져가지고 거기에 이제 보유를 한 다음에 과연 내가 그 랜덤하게 된 엔트리 레벨보다 훨씬 더 수익을 많이 올렸는가 이걸 테스트하는 방법인데 이게 이제 처음 본 방법이어서 이것도 한번 테스트해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건 오토매티드 익스큐션에 관련된 내용인데 너가 만약에 프로그램 잘 못하면은 이런 거 한번 써봐라 라고 돼 있습니다. 써본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민 리버전의 베이직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고 좋은 내용도 많은데 여기 이제 수식이 좀 많기 때문에 좀 간략적으로만 설명드리고 수식들은 나중에 좀 관심이 이제 있으시면은 찾아보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민 리버전은 이제 주로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제 한 종목을 가지고 뭐 볼린저 밴드를 그린다든지 아니면 특정 가격대 이상으로 가면은 이제 쇼트라고 팔고 특정 가격대 이하로 떨어지면 사고 뭐 이런 걸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거는 거의 다 알파가 없고 두 개 이상의 종목을 합쳐가지고 약간 ETF처럼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롱숏을 하면은 민 리버전 시리즈를 훨씬 더 많이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게 스테이셔너리 한지 아닌지 찾는 방법인데 이건 ADF 테스트. 예전에 책 같이 공부하신 분들 한번 보셨죠 이거? 그래서 사실 여기만 보면 됩니다. 여기만 이렇게 보면은 전 가격이 현재 가격의 변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뜻한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1이라면은 모멘텀이겠죠 거의. 이게 마이너스 1 값이라면은 이제 리버전인 거고. 그래서 민 리버전이 되면은 요 값이 운수일 거다. 뭐 스탠다드 에러기 때문에 이거 밑에 없애도 되고 그냥 람다만 보시면. 그다음 이것도 이제 크리티컬 밸류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요 표가 있는데 요 값의 값보다 훨씬 더 낮아야 진짜 이제 민 리버전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건 아마 요 표를 해석하려면 조금 이제 ADF에 대해 공부를 하셔야 될 텐데 이 모델이 이제 세 가지 팩터로 돼 있어서 뭐 트렌드 있는 모델, 트렌드 없는 모델, 또 상수한 추가된 모델 세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별로 이제 크리티컬 밸류가 되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퍼스트 익스포넨트 방법인데 이건 이제 얼마나 이 프라이스가 퍼지는지 랜덤 워크보다 빨리 퍼지는지 아니면 적게 퍼지는지 이걸 이제 판단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확산을 되는지 스피드를 측정을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정의를 하고 어떤 로그 프라이스의 특정 이제 뭐 예를 들어 이게 10일이다 그러면 10일 후의 가격과 현재 가격의 차이의 제곱 분산이겠죠? 이게 이제 얼마나 랜덤보다 빨리 퍼지나 적게 퍼지냐를 판단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만약에 랜덤 워크라면은 이게 이제 1이었다가 2였다가 3이었다가 하면은 이거 이제 비례해서 커지겠죠? 계속 이제 브라우니언 모션 보면은 여기 있던 분자가 이제 계속 이렇게 움직여서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많이 흘러갈수록 어느 정도 퍼질 텐데 만약에 이게 민 리버전 한 거가 있다면은 이제 그 퍼지는 속도보다 훨씬 더 적게 퍼지겠죠. 그리고 만약에 모멘텀이 있다고 하면은 그냥 퍼지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빨리 퍼질 거고 그게 여기 이제 써져 있습니다. 그 다음 할 수 있는 테스트가 이제 밸런스 레이시오 테스트인데 이건 이제 요 퍼스트 익스포넨트를 얼마나 이제 스태티스컬 시그니피컨스가 있는지 측정하는 방식이고 이것도 한번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오렌스타인 우렌백 포뮬라인데 뭐 이것도 그냥 거의 똑같아요. 그냥 이 앞에 식 ADF에 요 두 항 있잖아요. 이거 그냥 미분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전 거랑 현재 거랑 이제 미분해 갖고 만든 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하프라이프를 구할 수 있어요. 이 하프라이프라는 게 예를 들어 반감기인데 특정 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주기의 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구하는 이유가 이제 특정 주식을 보면은 예를 들어 3일짜리 반복되는 주기가 있다고 하면은
이걸 뭐 6일짜리도 찾을 수 있고 9일짜리를 찾을 수 있고 뭐 다양하게 찾을 수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최소 주기를 찾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고. 그래서 최소 주기를 찾아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투자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했던 두 가지 주식으로 어떻게 하면 민 리버전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EWA랑 EWC, 이제 미국에 있는 ETF인데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듯 하면서도 이제 발산하고 모이고 이런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고개 돌려서 보시면 보이는데 요거 빼기 페이지 레시오 곱하기 EWA 이런 방식으로 이제 포뮬러를 만든 다음에 최적 헤이지 레시오를 이제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통해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게 0.5가 나오든지 2가 나오든지 하겠죠. 그래서 그 값을 바탕으로 이제 스테이셔너리한 이런 그래프를 만든 다음에 이걸 통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확실히 민 리버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 페어 트레이딩에서 주식의 네. 주가를 평균에 있는 주식을 빼는 거나 그런 건 많이 봤는데 네. 해지 레이쇼라는 게 어떤 그러니까 베타 값이죠. 그러니까 베타가 2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레버리지를 2배 태운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얘를 0.5배 하거나. 적절한 해지 레이쇼는 어떤 식으로 구하나요? 여기서는 그냥 리니어 리그레이션 태워요. 그래가지고 이게 0이면 제일 최소값이 되는 리니어 리그레이션 찾으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책에서 구해볼 수 있고 이제 이 책에서 설명한 거는 이제 그건 이제 제일 나이브한 방식이고 더 적절한 방식은 너가 알아서 잘 연구해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한 최적의 헤지 레이시오 찾는 방법 중 하나가 이제 요한슨 테스트인데 이것도 결국 앞에 ADF C하고 거의 비슷하죠. 대신에 이거는 이제 여러 항이 있는 매트릭스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데 이제 이게 다항인 거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해 구해보면은 이건 최저값이 나오고 이게 이제 first eigen value여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면 됩니다. 최적의 값을 가지고. 적절한 해지 레이쇼. 네. 뭐 한번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찾아가지고. 그래서 여기 이제 linear mean reverting trending on portfolio 아까 그 linear regression 써가지고 하는 걸 말하는데 너도 practical strategy 너무 간단해서 사실 쓸만하진 않다고 하는데 그래도 일단 오버 오티마이즈는 거의 피한 거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잘 먹힐 거다라고 합니다. ring reverting strategy의 장단점 장단점이라보다 이건 이제 그냥 특성을 써놓은 건데 ring reverting 페어 중에 펀더멘탈적으로 이제 좋은 게 있으면은 실제로 이코노믹하게 연관돼 있을 거다라는 이제 컨센서스가 있으면은 훨씬 더 좋을 거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갑자기 이 두 개의 페어가 이제 코인테그레이팅 하시다가 어긋날 수 있는데 이 GDX하고 GLD ETF를 보면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제 이 블로그에 써져 있는데 이걸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골드 ETF고 이건 골드를 캐는 기업의 ETF입니다. 얘들이 계속 같이 가요 보통. 근데 갑자기 이제 저 유가 갑자기 엄청 올랐을 때 있잖아요. 그때 갑자기 얘들 이제 골드 캐는 비용이 엄청 올라가면서 얘네가 이제 떡락을 했죠. 얘는 오르고 그리고 갑자기 코인 테그레이션이 깨진 경우가 이제 발생을 했는데 그 이후로도 이제 잘 안 맞고 오일 가격이 너무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은 손해가 많이 날 텐데 리스크 매니저를 잘 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mean reversion 스트래티지를 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 해지 레이쇼도 고정된 값이 아니기 때문에 뭐 아까 적어도 봐야 된다는 그 값이 있었잖아요. 하루면은 1년을 봐야 되고 뭐 그 값이 있는데 그 정도 이제 룩백 피리어드를 두고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최적화된 해지 레이쇼를 계산한 다음에 그걸로 이제 다이나믹하게 계속 숫자를 해라고 합니다. 뭐 심플하게 볼리저 밴드 사용해가지고 숫자를 해도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스케일링인 이건 이제 물타기 말하는 거죠. 물타기는 기본적으로 좋지 않다. 왜냐하면은 물타기 라인이 현금에 남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정 값에 몰빵을 하지 말고 이제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적절한 비중의 현금을 남겨두는 거 말하는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어차피 결국 기대값은 같다고 합니다. 이 물타기를 하나 안 하나 그냥 몰빵을 해놓고 기다리는 거나 물타기라나 이론적으로 이제 계산해 보면은 같은 값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근데 이제 멘탈적으로나 아니면 뭐 슬리피지 같은 거 고려했을 때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뭐 해보는 건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아까 만들었던 민 리버전 스트레티지에 어느 정도 주기로 이제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8만 피터로 만든 건데 여기 내용은 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너무 길어갖고 다 적어놓진 않았는데 관심 있으신 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8만 피터를 통해 가지고 최적화된 해지 레이시오 구한 다음에 아까 그 하프라이프도 같이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무빙 에버리지 만들어 가지고 스프레드를 만드는 거 써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민 리버전 스트래티지를 이제 스톡 페어라면 이제 잘 안 맞는데 왜냐하면은 그 기업들의 이제 내부적인 이슈가 많기 때문에 이제 금방 깨지기도 하고 또 다른 이슈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웃 센트럴 피리어드에 잘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톡 페어로는 하는 걸 이제 비추천한다고 합니다. 추천하는 거는 ETF 페어로 이제 페어 트레이딩 하는 걸 추천하는데 왜냐하면 ETF로 하면 이제 한 기업이 어떤 영향을 받아도 별로 영향이 없겠죠. 그다음에 아까 보셨듯이 골드하고 골드를 캐는 기업의 ETF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코인테그레이션이 발생할 것 같은 ETF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인트라데이 민 리버전 그냥 높이 오른 주식은 팔고 낮게 오른 주식은 사고 그냥 그 전략을 적어놓은 건데 인트라데이 이번에 어떻게 설명이 좀 자세하게 돼 있나요? 그냥 이그잼플만 나와 있어요. 그냥 뭐 이런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 하면서 그냥 트레이딩 전략 나와 있고 코드도 다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좋진 않아요 생각보다. 그냥 대충 만든 거여서.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아비트라이즈 전략도 이제 쓸 수 있는데 ETF하고 그 ETF에 속한 종목들을 자기가 뭐 따로 ETF를 만들어서 이 두 개가 괴리가 생기면 이제 사고 팔고 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알파는 이제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HFT 아니면은 이득을 낼 수 없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건 이제 크로스 섹셔널 민 리버전은 요 밑에 이제 이 전략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게 그 얼마큼 웨이트를 결정할지 수식이고 다른 것보다 이제 이득이 많이 나면은 숏하고 더 많이 떨어졌으면은 롱하고 아까 그 앞에 나와 있는 전략하고 비슷한 전략입니다. 이건 이제 currencies하고 future에 대해 이제 민 리버전하는 거를 써놨는데 화폐하고 선물은 대부분 모멘텀의 트레이더의
도메인이고 민 일버전은 거의 없는데 뭐 있긴 있는 것 같으니까 잘 해봐라 라고 해갖고 이제 쭉 뭐 어떻게 활용할 건지 나와 있는데 여기 그 앞에보다 되게 알파가 적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장에 대한 거는 PT에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멘텀 전략들에 대해 나오는데요. 듀얼 모멘텀을 보면 이제 타임 시리즈 모멘텀, 절대 모멘텀, 크로스 섹션 모멘텀, 상대 모멘텀. 그래서 이거 두 개 조합해서 트레이딩 해봐라. 테스팅 어떻게 할 건지. 이제 p-value 구해가지고 그 백테스팅 한 결과값이 얼마나 이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테스트 해보는 거고. 또 그냥 절대 모멘텀, 상대 모멘텀 써는 거예요. 별로 저자분이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멘텀 스트래티지의 장점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단점인데 모멘텀 스트래티지는 이제 민 리버전보다 훨씬 더 적은 시그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로우 샤프 레이시오 나올 거고 만약에 금융위기 같은 게 발생하면은 그 이후에 이제 모멘텀이 엄청 잘 안 맞는다고 합니다. 모멘텀이 이제 생각보다 찾기 쉽기 때문에 많은 트레이더들이 이제 그 모멘텀을 활용하기 때문에 점점 그 모멘텀의 주기가 짧아지고 알파도 적어진다. 근데 이제 장점은 리스크 매니지를 쉽게 할 수 있다. 타임 베이스 익sit, 스톱러스 같은 거 쓸 수 있겠죠. 이런 건 이제 민 리버전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데 모멘텀에는 쉽게 사용 가능하고 뭐 주식하는 사람들이 맨날 하는 말이죠. 수익은 무한대인데 손실은 제한되어 있다. 인트라데이 모멘텀 스트래티지 자기가 이제 써본 거 같은 거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별 내용이 없어갖고 볼만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또 이제 캐리 포뮬러로 해라. 그다음에 Constant Proportion Portfolio Insurance를 사용해라. CPPI인데 이거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그거죠. 이제 특정 부분을 투자하는 거. 그러니까 보면 원금 보전 포트폴리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데 채권에 넣어놓고 채권에서 나온 수익률을 가지고 선물에 투자하고 그러면 원금은 어쨌든 보장이 되겠죠. 채권에서 나온 수익률로 이제 선물에 투자를 하니까 이런 걸 말하는 거고 스탑러스 뭐 이런 걸 사용해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를 한 시간 안에 진행해주셔가지고 내용이 엄청 많은데 49페이지를 엄청 빨리 읽었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그거 다 읽어보실 거예요? 네, 다 읽어보긴 했어요. 원래 예전에 읽어봐가지고 다 줄쳐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 그냥 요약해놓은 거거든요. 코드가 매트랩으로 되는 것같은데 매트랩하고 R하고 파이썬 이 세 개로 돼 있어요. 매트랩하고 R하고 파이썬. 아 그래? 네. 참고로 머신 트레이딩은 매트랩만 있습니다. 아직 안 올려놨나 보네요. 이분이 매트랩 코드 제일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파이썬을 변환해서 한 2년 후에 올리세요. 이제 2년 올라올 때 된 것 같아요. 매트랩은 파이썬으로 바로 옮길 수 있어서 맞아 있었어요. 매트랩 코드만 있어. 그래요? 똑같아 매트랩. 아까 이런 그 오더만 0부터 시작한지 1부터 시작한지 그거는 좀 다르지. 거기 하면서 거의 그대로 파이썬에 구현돼 있어서 갖다 쓰면 조금 손이 많이 가긴 하는데 C를 옮기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옮길 수 있어요. 근데 매트랩 안에 있는 펑션들이 파이썬 펑션들하고 약간 다르더라고요. 조금씩 다른데 ADF 구해보면 약간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들이. 그런 것들은
이제 잡아줘야 되긴 하죠. 유현 씨가 좀 고차원적인 함수들을 많이 써서 맞아요. 그대로 좀 들고 오기가 어려운 게 많더라고요. 저도 어제 하려다 보니까. 그래도 뭐 네, 그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